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호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1천만 시민의 삶의 향상과 미래를 향한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경만선입니다. 6월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울이는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배들이 흘린 땀과 이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 시민들로 하여금 더 큰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선 시정 질문에 앞서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2분 30초짜리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박원순 시장님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전진하는 출발지, 그곳엔 공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김포공항.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첫 번째 하늘길. 그 길 위에는 항상 김포공항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1953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며 본격적인 하늘길을 열어온 김포공항. 미 공군으로부터 관할권을 인수받으면서 1960년 종합청사를 개관한 김포공항은 1978년 미국 뉴욕 노선권을 확보한 이래 아시아를 넘어 세계 항공의 심장부로 도약하기 시작했으며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기존 청사 2배 넓이의 국제선 제2청사의 문을 열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남북을 잇는 평화와 만남의 장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은 95년 세계 최고의 여객 증가율, 97년 세계 9위의 대형공항 기록, 국제공항협의회 ACI 주관, 2010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수상하고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ASQ 명예의 전당 헌액 등 세계 권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김포공항은 현대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공간이지만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감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고객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책임지고 고객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온 김포공항. 이제 새롭게 변하고 있는 김포공항은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나와주시죠.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동영상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짧지만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김포공항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또 발전과 성장의 역사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비행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서울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많고 오해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김포공항은 나름대로 서울시계 아니라 김포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공항, 이 김포공항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김포공항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이 서울시가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울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지하철, 나름대로 선박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택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비행기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뭐 이미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래도 비행기를 대중교통으로 넣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으로 편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하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에 대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월호 때 학생들이 뭐 큰 아픔이었습니다. 올해가 5주년이었습니다. 세월호. 하지만은 세월호 이후로 학생들은 이제는 선박을 이용해서 수학여행을 안 갑니다. 다 우리 이제 공항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 어느 때 가면은 공항이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는 점점 안전한 시설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박은 좀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번에도 헝가리에서 또 세월호를 연상하듯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서울 시민이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었고 그분들한테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 5년 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배로 갔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나 다른 도시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망대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장점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타 공항에 비해서 이 접근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인천하고 김포하고 김포공항에는 국제선이 동경하고 나리타, 홍차오, 푸동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만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4편만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서울 시민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때는 이 시간상 길게는 3시간이 나고 짧게는 지금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김포공항에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 서울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꼭 지금 이제 가까운 동남아도 지금 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좀 필요하다고 더 확충돼야 된다고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아무래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렇게 보여주시듯이 시간이 좀 더 단축되고 더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게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항공기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쪽에는 소음이 있고 한쪽에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서울시는 이 소음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공항공사에다가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소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그 강서 양천 일대를 네, 현장 시장실로 이용해서 한번 주민들의 그런 견해를 고통을 다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동안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혀 한 일이 없었지만 그 이후 제가 현장 시장실 이후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역학 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을 해왔고 또 이 소음 때문에 상당한 그 질환으로 발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병원에서 무료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서울시가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 성남공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남공항을 국내선 공항으로 그러다가 지금 성남 시민들이 또 나름대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는 공항을 국내선 부분을 성남으로 이전하려고 하느냐. 성남은 저희가 군 공항으로 있습니다. 군 공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절차상 또 올고죽하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소음 피해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 성남공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현실성이 없는 우리 시장님의 그런 발언을 보고서 솔직히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 양천구 주민이라든지 구로, 강서 일부분 주민들까지도 나름대로 그런 소음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성남공항이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소음 피해에 있어서 비행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 올 초에 또 저가항공사 3개 회사를 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소음은 지금도 점차적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1년에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금액은 한 연간 55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공사가 14개 공항공사가 있습니다. 14개 공항이 있습니다. 14개 공항의 수익의 75%를 지금 내놔야 됩니다. 소음 피해 지역에. 근데 80%가 우리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대신에 또 옆에 경기도에 부천, 김포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나름대로 하지만은 이 국내선이 문제지 국제선이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이 양천구 주민들이나 구로구, 강서 주민들한테도 소음에 고통받는 분들한테도 좀 편의를 봐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수도권 국제 분담률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1공항은 인천공항입니다. 서울은 제2공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30%가 넘습니다. 국제선 분담률이. 하지만은 김포공항은 6%에 그쳐 있습니다. 현격히 지금 낮은 수치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왜 멀리 인천까지 가야 되고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면 차가 이동하면 미세먼지가 더 배출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천까지 가야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서울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인상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달러 가지고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김포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은 김포공항이며 인천공항은 무려 5배 이릅니다. 저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가까운 곳은 김포공항에서 중장거리 화물기는 인천공항에서 가는 게 맞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내선이 이 서울시 김포공항의 발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공항은 노선은 저기 김포 제주 노선입니다. 연간 8만 회입니다. 그거를 365일로 또 나눈 분담이니까 하루에 제주 노선만 200편이 넘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제주 노선이 하늘길에 연간 8만 회가 나간다면 어디선가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하지만은 그 수치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김포공항에서 제주를 많이 가는 것보다 인천공항에서 제주 노선을 일부 글로 이양하는 건 어떤가?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권한이니까 네,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또는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김포공항이 인천공항보다는 사실 더 가까이 있고 이용하기는 더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그런 취항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 주민들의 어떤 소음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뭔가 저는 조치와 함께 추진이 돼야지. 제가 이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장님하고 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국내선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내선이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연간 8만 회면 하루에 220편입니다. 220편을 절반 정도만 제주 노선만 이 인천공항이 분담을 하면 시장님은 지금 시도지사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런 불편함, 애로사항을 지금 이제 대통령님한테 건의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한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이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으로 많이 가고 가까운 곳을 편안하게 보다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다른 정책 어느 어떤 정책보다 더 훌륭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소음은 줄여야겠죠. 소음을 줄이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인천공항이 담당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분담 비율을 뭐 30%까지는 못 가더라도 20%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은 이 대부분 동남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들어올 때 서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대표단에 있으면서 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또 베트남 하노이를 좀 방문했듯이 나름대로 여기 자매도시에 있는 만큼은 더 가까운 지역인 만큼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꿈꿔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이 김포공항이 우리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이라는 걸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은 서울공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지금 이름이 김포공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김포공항은 서울시 게 아니고 김포시 건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일한 공항 74년도에 서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은 그 이후로 46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이 김포공항에 대해서 큰 관점을 못 가졌습니다. 자, 자매도시만큼은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소원은 자매도시만큼은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거리는 꼭 여기서 김포공항에서 단거리 노선을 취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서울의 경쟁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도시 경쟁력을 볼 때 인구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자, 우리 늘 서울을 이야기할 때 1,000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서울이 지금 계속 인구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높은 이 교통의 불편함 여러 가지 현황이 있겠지만은 지금 서울의 인구는 경기도가 다 지금 흡수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의 경쟁력 무엇으로 지금 이제 올려야 될까요?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인구가 이렇게 하향이 된다는 것은 이 서울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서울의 경쟁력이 보다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 중에 자, 서울이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더 서울이 늙어가기 전에 더 우리가 젊은 서울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 서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울에도 제가 식당이나 어디 이런 데 갔을 때만 해도 지금 뭐 중국 교포라든지 지금 이제 동남아
임들이 나와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많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려면은 이 서울에 있는 유일한 김포공항이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재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의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이 이미 무너졌고요. 지금 아마 몇 년 안에 900만도 지금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서울을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더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장기에서 여러 가지 행보주택이라든지 이 공공주택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경쟁력,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기에서 좀 깊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저 통계는 주민등록상에 그리고 내국인만 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서울에는 외국인이 40만 명 이상 살고 있고 또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활인구라는 걸 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서울시에 살고 있거나 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출퇴근하고 있거나 또 쇼핑이나 뭐 이런 문화예술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까지 다 치면 저희들이 그 실시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따지면 적어도 150만 명 정도 이상이 1,150만 명. 그러니까 오히려 KTX라든지 이런 교통 때문에 서울은 사실 오히려 인구가 더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꼭 많은 것이 선진 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오히려 뉴욕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되면서 오히려 그 세계적인 비즈니스 수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인구를 너무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같이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또 살기에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세계 거의 7위 수준인데요. 2016년에 1,360만 명까지 왔었고 사드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한 1,4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런 공항의 다변화나 이 김포공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또 지역 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편익이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같이 저는 그래서 함께. 아까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했듯이 그 국내선의 분담률을 인천공항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이제 미팅도 하고 또 거기에 또 관련된 그 자치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국내선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은 국제선만 늘었다 그러면은 흥분을 하십니다. 근데 왜 흥분을 하는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은 국제선이 들어오면은 큰 비행기가 들어온다. 큰 비행기는 곧 소음이 더 크다. 하지만은 소음 통계를 봤을 때도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계속 발전돼 왔고 변화됐고 이 소음은 옛날보다 많이 하향은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느끼기에 물론 우리 양천구의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의 그 고통받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피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음 데시벨이 우리 웨클이라고 합니다. 우리 75 이상 웨클이 넘어가야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하지만은 우리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는 공항동, 방화동 입장에서는 이 소음 데시벨, 소음 웨클이 72나 73밖에 안 됩니다. 0.2나 0.3이 부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공항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1층이 제일 잘 들리는 게 아니라 3층이 제일 잘 들립니다. 아마 양천
양천의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은 아마 3층 높이에 해당되는 그 층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제가 봤을 때 국제선이 정답이 아니라 아마 이 국내선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는 크고 작고 간에 소음은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이 인천공항이 일정 부분 이 제주 노선의 분담률을 김포거를 가져가면은 그 어느 정도 빈 자리 공간을 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 국제선을 동남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울 시민들한테 그래도 서울시가 잘했다는 소리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공항동, 방화동 주민들은 소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0.2나 0.3 웨클이 부족해가지고 여태까지 이 한국공항공사나 인근 어디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강서구는 97.3%가 고도 제한에 묶였습니다. 오죽하면은 강서구에는 15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늘 여태까지 이 피해를 보고 와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은 이 착륙 소음만 있지만 저희 공항동 방화동은 비행기는 이륙 소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 공회전 소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피해를 저희는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다시 한번 이 공항동 방화동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남권 이 주거 환경에 대한 거를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표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자, 우리 서남 1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남 생활 1생활권은 양천구하고 강서구입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로도 보겠지만 이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 이 발전 규모로 봤으면은 원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비행기 항로가 이 양천구와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지금 강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가 정책을 피기에도 이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보니 이렇게 복지에 또 서울시에 또 나름대로 개발에 있어서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외대한 거를 시장께서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 김포공항 주변에 또 양천구나 또 강서구에 또 이런 발전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비행기 하나의 또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비행기 747 한 대가 만약에 지금 이제 지방이 비행기 등록을 서로 유치하려고 정치장 등록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 747 한 대가 강서구에 등록을 하면은 아파트 831채에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단지 하나나 단지 한 개의 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10대가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강서구에 정치장 등록이 7, 8대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청주공항, 제주공항, 인천공항, 부산공항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 서울시가 많이 이 지방 이 공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다른 지방들은 재정 지원에 더 서울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12월에 조례 만들었습니다.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 3월에 특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 특위를 통해서 어떤 지금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삶에 우리가 첫 번째 바뀌는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모르셨죠? 이렇게 비행기 한 대 정치장 등록이 아파트 단지 한 개하고 맞먹는다는 사실을요.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시장께서 김포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예. 지역 현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시장님께서 마곡의 중심적으로 많이 이제 개발된 사진이 있습니다. LG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런 지역이 광범위하게 좀 많이 커졌고 옛날 논밭에서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 지역 현안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곡이 있다 보니까 늘 마곡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박탈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항 시장역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외국인들이 가끔 공항 시장역에 내립니다. 하지만 전철역 이름은 공항 시장역이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전철역 내리면 공항 시장은 없습니다. 시장님 이거 아셨습니까? 공항 시장역 없는 거요? 그런데 왜 전철역 이름은 공항 시장역으로 했을까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 공항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자 2010년도에 2000년도에 지금 인천공항이 지금 인천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공항 시장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끔씩 영화 세트장이 되었습니다. 뭐 살인 사건이 나면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저는 사실 이런 게 너무 지역을 좀 혐오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밤에 무슨 뭐 비 오는 날 가끔 가면은 여기가 왜 저희 지역이 영화 이상한 거 뭐 살인 사건의 촬영 장소가 되는지 저는 사실 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 자, 마곡은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은 바로 이 공항 옆에 인근에 공항 시장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순댓국 몇 집하고 조금 그 채소 파는 그 앞에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도시가 시장이 살고 죽는 거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조그만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항시장의 이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인천공항 가기 전에 국제선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 시절이 좋았다. 사람이 많고 넘쳐났고 활기가 있었고 사람 냄새가 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나름대로 이런 흉가들은 점점 쌓이고 옆에 또 마곡은 또 휘황찬란한 이 변화를 지금 이제 천지개벽이 되었고 이렇게 주민들 우리 공항동 방화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지금 쭉 말씀하신 것들은요. 네. 그 이미 서울시가 약 한 2억 2천 정도의 예산을 2억 6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김포공항과 그 또 주변에 대한 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공항 관련의 기초 조사도 하고 또 이 활용 실태도 분석하고 그리고 공항 내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될지 주변 지역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이미 시행해서 아마 금년 중으로는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안에 담겨질 것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도 이 공항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인데 이미 우리는 있는 공항이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히 주민들의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서 아무튼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일단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마곡 아까 말씀하신 이 R&D, R&CD 이 클러스터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최고의 서울 식물원이 들어서고 또 지금 지하철 교통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아마도 이 지역에도 변화가 저는 점차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교통이 좋아지고 주변 이런 시설이 좋아지고 또 굉장히 우수한 그 연구원들이 대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네, 시장님의 그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이 아무리 많이 늘어봐야
저희 공항동 방화동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왜 이 시장이 죽었고 인근에 상가가 장사가 안 되고 왜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런 분들이 왜 많은가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앉아 있는 의원님이나 우리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제주도 안 갔다 오신 분 없죠? 다 갔다 오셨죠? 제주도 갔다가 나름대로 지금 김포공항 내렸다고 해서 야 우리 이제 서울에 왔다. 왔으니까 요 인근에 공항동 방화동에서 우리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들 이거 선물꾼놈이 또 맛있는 귤 또 맛있는 선물 사왔으니까 말 집에 가기 바쁩니다. 누가 인근 지역에서 아무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시장기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이 만약에 동남아까지의 이 국제선이 간다 그랬을 때는 아까 시장님의 역적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곡 아닙니까? 마곡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광 자원이 생겼습니다. 식물원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쇼핑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내국인이 이렇게 소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서울에 우리 공항동 방화동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비춰지는 외국인들한테 눈에 비춰지는 동네가 저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나름대로 잘 이제 판단해 주셔가지고 좋은 정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장님께서 사드 전에 1,345만 명이었습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하지만 사드 이후로는 1,000만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제 많이 더 관광객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관광객이 많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1,000만 조금 넘었다. 아닙니다. 금년에는 지금 1,400만이 넘을 것으로. 올해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이미 예. 지금 지난달 이렇게 쭉 계속 저희들은 추계를 네. 내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 속도면 네. 금년은 1,400 사상 최대 관광객이 외국인 저도 지금 관광객이. 제가 문체광에 있다 보니까 이 관광객에 대해서 이 문제하게 분석을 하고 이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을 찾는 그 관광객이 과연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오는 게 경쟁력이 있는가? 아니면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분들이 서울로 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는가?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인구 문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객은 거의 80% 이상 일단 서울을 들어옵니다. 서울을 오겠죠. 예,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이제 우리 시장계에서 정책에 꼭 반영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긴 시간 다시 한번 이 공항동 방화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지금 이제 끊임없는 이 성원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긴 시간 얘기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이 김포공항 이 대해서 한번 여러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입니다. 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소음이란 또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특위도 곧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소음과 활성화라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서울시가 또 깊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필 때 좋은 정책을 또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망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